서울대학교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포탈 탑 화면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기사가 뭐냐면 한국 1인당 장제 성장률이 2030년부터 2060년 사이에 OECD 최하위권이 된다. 네. 근데 이게 숫자는 잘 눈에 들어 안 들어오고 네. OECD 꼴찌가 보통 그렇죠. 제목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우리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느낌적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교수님 모실 시간이 됐구나.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2030년에서 2060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앞으로 40년 후인데 예. 예,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이제 제목이 이제 그러니까 장기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더러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요. OECD 보고서가. 보고서가 예, 보고서 제목이요. 그런 보고서 있긴 있어요? 예. 2000년부터 2060년까지 60년간? 예, 60년간 1인당 GDP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쭉 했으니까 아마 올해 것까지는 실제 GDP인 거고요. 아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잠재 GDP라고 해가지고 잠재 GDP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중앙일보가 2030년부터 60년을 딱 그렇게 뽑아가지고 후반부만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성장률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어요. OECD 보고서는 원래는 60년짜리인데 예, 그렇죠. 예. 뒤에 30년을 평균 내가지고 그걸 제목으로 뽑은 예. 겁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그 빼놓은 부분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2000년만 하더라도요. 200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뭐 G7 국가들하고 만약에 그렇게 대표적인 선진 국가들이니까요.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경만 하더라도 그 이 소위 말해서 G7 국가들보다도 국민소득이 한 뭐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이렇게 적었었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아마 청취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2017년도에 이탈리아를 제칩니다. 2017년도에. 예, 1인당 국민소득으로요.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전체 GDP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섰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2017년 가고 2019년에 일본을 제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OECD 자료예요. 제가 낸 게 아니라. 1인당으로. 예. OECD 사이트 들어가면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 1인당 국민소득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프랑스를 넘어섭니다. 예? 그런 거는 왜 보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다음에 2022년 내년에 영국을 드디어 제칩니다. 그래요? 예. 영국을 제쳐요. OECD 보고서상으로 보면. 그래요. OECD 통계 수치가 그렇게 따는 얘기예요. 지금 이 2030년부터 2060년대 사이에 우리가 OECD 꼴찌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그렇죠. 이게 2000년부터 2060년까지 OECD 회원 국가들의 그 1인 국민소득이 쫙 저기 수치가 나와요.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살짝 틀어서 가짜 뉴스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네. 예. 그다음에 2026년 지금부터 5년 후가 되면은 캐나다도 제칩니다. 이 똑같은 보고서에. 예. 예. 그러니까 자원 부국이잖아요. 캐나다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2026년 넘어서게 되면은 중앙일보 기사죠. 예, 처음에. 예. 2026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G3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왜 했냐면은 2030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G3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이미 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뭐냐면 앞에 그 얘기는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빠른 국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수치가 높아지면서 그 뒷부분의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초의 중앙발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경영과 KBS가 받아 썼어요. 쓰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으로는 전체 보고서를 다 보면 다 보셨다는 얘기죠 지금? 예. 다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2000년대, 202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프랑스 다 제치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죠. 예.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 2030년부터 60년 사이만 딱 잘라서 평균을 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적다고 꼴찌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악의적이다. 거기다가 2060년 악의적이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는 그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 그러니까 남북 통일 같은 거는 고려도 안 한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까지 안 되더라도 예, 철도만 연결돼도 경제가 확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예. 그 성장률 있을 게 아닙니까? 아, 60년짜리 보고서니까. 60년이니까요. 60년을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사이에 한 2.93배가 증가해요. 전체. 1인당 국민소득이요. 전체 60년으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6배. 우리보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그 뭐 1.57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6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은데 후반부만 뚝 잘라가지고 예? 후반부 딱 계산해 보니까는 이 보고서 취지대로 이해하면 한국은 2030년 되면 G3에 도달해 있다. G3에 도달해 있는 거죠. 이건 기술이 들어간 가짜 뉴스나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이 정치자들이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예. 거기 수치가 다 나와요. 그걸 다 들어가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쓰고 예. 포탈 첫 화면에 어제인가 하루 종일 걸려 있었거든요. OECD 최하위다 우리나라가. 그럼 이게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다 기사도 잘 안 읽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사의 결론에다가는 악의적이다. 정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인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항상.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꼴찌가 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그러니까는 2040년 후에 꼴찌가 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하면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노동시장 경직성과 하라든가 뭐 이런 거 규제 철폐하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노동 규제를 철폐하지 않아서 우리가 40년 후에는 이렇게 꼴찌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사를 쓰네요. 나쁜 사람들이네. 그 보고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저도. 자, 이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짧게 해주셔야 되겠네. 이건 여러분 저희가 다뤘던 건데 한국 국가 채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MF 경고. 뭐 한국일보, YTN, 한경TV에서 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나라 빚이 너무 빨리 늘면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보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보도. 1년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보도 타이밍이 굉장히 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재정 모니터라고 IMF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1년에 한 2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해서요. 나오는 건데 이게 지난달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예, 한 달 전에도 일부 언론에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예, 한 달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점에 다시 이걸 또 이제 끄집어내느냐. 한 달 전 뉴스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예, 다시 끄집어낸 거죠. 그거는 의도가 있네. 그렇죠. 타이밍상.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26년까지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IMF 회원 국가들이 국가 재정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5년치, 5년치를 미래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IMF에다가. 예? 그래 하는데 그러면 2026년까지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잖아요. 5년 동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가장 빠르게 5년치 지금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앞으로 5년치를 기재부가 내놓은 걸 봤더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뭐냐면 이 IMF의 이 재정 전망이 과거 자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면은 맞은 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기재부가 우리 걸 올해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올해도 지금 추가 세수가 40조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걸 우리 기재부가 못 맞추는데 IMF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박근혜 정부 말기 때는 2016년에 IMF의 전망치가 얼마냐면 19.8%에서 우리나라. 근데 국가 채무가 얼마냐면 41.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20%가 넘죠. 25% 정도 이렇게 차이가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전에 5년, 지금까지 5년을 보는 게 아니면 지금까지 10년을 본다든가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그건 확정된 거니까 팩트니까. 아니 5년 후를 어떻게 합니까? 올해 기재부가 예상한 것에서 40조가 차이가 났잖아요. 우리 기재부가 우리나라 거 올해치를 못 맞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5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제일 적다. 제일 저기 하다 이거예요. 예?
이건 팩트잖아 이거는요. 지금까지 15년을 보면 뭐가 그거하다는 겁니까? 그거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한국이 그러니까는 증가폭이 가장 낮다 이거예요. 아. 이건 확인된 거잖아. 지난 15년 동안은 한국 증가폭이 가장 낮은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네. 앞으로 저기 알지도 못하는 이해했습니다. 자, 근데 OECD 60년 보고서는 충격적이네요. 그 굉장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보고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대한민국의 기적을 저기 보여주는 보고서다. 근데 그 30년에서 60년만 잘라가지고 네. 우리가 꼴찌라고. 그건 야, 이건 진짜 악의적인 기사네.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사실 맞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최소한이요. 내년에는 이미 영국도 제친다 이거예요. 교수님 들어가시죠 이제. 아,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